한셀계 26호고 혜영이가 26호에 4번 여기 질문했네. 면역 반응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네. 자, 어디 한번 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실험에 대한 탐구했습니다. 적절한 거래요. 그럼 윗글을 바탕으로 하면 보기의 내용과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짝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두 개의 짝을 찾아야 돼. 짝을. 자, 그러면 어디 시작해 볼게요. 샥 주고. 자, 살아있는 병원체를 생쥐에 감염시켰답니다. 7일 후 그 병원체를 다시 주사했어요. 이어 생쥐로부터 독성 T 림프구, 기억 세포, 그 다음 혈청을 개별 추출했답니다. 3개를 추출했군요. 이걸 추출했어. 그리고 해당 병원체에 감염된 적이 없는 생쥐 1, 2, 3에 각기 다른 하나의 성분만을 주사했습니다. 각기 다른 성분을 주사했어. 그럼 아직은 뭐가 1번에 뭘 맞았는지 모르거네. 며칠 후 생쥐들의 그 병원체를 주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체에 대한 생쥐들에 대해 최대의 항체 농도, 그러면 항체 농도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 요 1차 첫 번째 주사를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주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주사를 했네. 그죠? 요게 1차 면역이라면 요것은 2차 면역 상태겠네. 그죠? 본문으로 갈 건데 찾아야 할 정보들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독성 림프구라는 정보를 찾아야 되고, 기억 세포라는 정보를 찾아야 되고, 혈청이라는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면 이걸 추출해서 1, 2, 3에다가 넣었다고 그랬으니까 요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찾아야겠네. 본문으로 가볼게. 자,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 여기 있네. 어디? 자, 인체에 대한 설명을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물질과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인 항원을 구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체는요, 이 항원을 제거한답니다. 요게 면역이랍니다. 그러면 외부 물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래요. 병원체가 뭐냐? 요 같다라고 했으니까 세균과 바이러스가 병원체겠지. 다음, 면역 반응은요, 병원체에 의해 간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A에 의해서 B 되는 거니까 앞에 얘가 원인이 되겠지. 이런 병원체 때문에 감염이 되는 거가 보죠. 결과는. 다음, 그래서 이런 면역 반응이 바로 뭐냐면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이네. 그럼 다시 면역 반응은 두 개가 있네. 세포성 면역이라는 것과 체액성 면역이니까 두 개를 구분해야 되겠네. 자, 골수에서 생성된 미성숙 림프구 중 일부는, 요거 봐라. 요런 일부는, 요런 말은 일부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것 눈여겨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미성숙 림프구 중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독성 T 림프구나 보조 T 림프구를 분화 성장한대요. 그럼 두 개네. 독성 요거 보조 림프구로 분화 성장한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정보 찾아야 할 거 독성 림프구 하나 나왔네. 이 중 독성 림프구는 삼각형으로 읽어볼게요. 독성 T 림프구는요,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요 놈은 직접 공격하여 파괴하는 놈이군요.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나 봐. 그러면 얘가 지금 하는 역할 나왔네. 독성 T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바로 세포성 면역을 하는데, 세포성 면역이 뭐냐면 직접 공격하는 거네. 이게 직접 공격하는 거네. 다음, 한편 골수에 남은 미성숙 림프구는, 그러면 그리고 골수에 남은 미성숙 림프구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차이가 드러났네. 자, 여기가 남아있는 거, 그 다음 아까 일부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재 대조가 되는 거네. 자, 비림프구로 성장하여 비림프구는 보조 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할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떻게 되냐, 면역 반응에는
세포성과 체액성이 잇따라 있고 미성숙 림프구래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봐요. 미숙이 아니죠. 자, 미성숙이죠. 미성숙 림프구가 있대요. 림프구가. 근데 얘는 일부죠. 요건 일부가 뭘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독성 T 림프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보조 T 림프구가 되겠다. 근데 여기서 독성 림프구는 얘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세포성 면역이래. 요게 세포성 면역을 하네. 그럼 세포성 면역은 어떤 거냐면 요것은 직접 공격하는 거네. 이거는 이제 직접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 세포성 면역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미성숙이죠. 그러니까 아까 일부라면 요번에는 뭐냐면 남은 미성숙 림프구네. 림프구.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되는 거였고, 얘가 요렇게 되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였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제 B 림프구로 성장한대요. 성장. 그 다음에 보조 림프구에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는구나. 그죠? 도움을 받아. 그러면 뭐가 되냐면 다시 두 개로 되는 거네. 형질세포가 되는 거고, 기억세포가 되는 거네. 됐니? 자, 다시 이제 여기로 와서, 자, 체액성 면역은요. 아까 체액성 면역은 어디냐면 여기에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라고 했죠. 세포성 면역이 아까 직접 공격하는 거라면 체액성 면역이 이제 역삼각형으로 해서 더 이상 분화되지 않은 형질세포가 특정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그 항체로 하여금 해당 항원을 제거하는 거네. 그러면 세포성 면역이 체액성 면역이 뭔가 했더니 항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항체로 하여금 해당 항원을 제거하는 거네. 다음 다시 넘어가서, 자, 특정 항원이 처음 침입하는 거, 처음 침입할 때가 1차 면역 반응이네. 면역 반응. 그렇다면 아까 여기에서 여기에 보시면 뭐냐면 1차로 넣었잖아요. 처음 주사할게. 여기 1차 면역에 해당되는 거였죠. 1차 면역. 다시. 그 다음에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 림프가 분화할 때까지 한 5에서 7 정도 걸리고,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은 지연된다. 이때에는 병원체가 증식할 시간도 충분하고요. 항체 농도도 조금만 높아진답니다. 그러니까 1차 면역을 할 때는 1차 면역발 할 때는 항체 농도가 조금만 높아진대요. 이렇게 나왔네. 자, 일단 요거 써먹을 겁니다. 1차 면역 반응을 하면 조금만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후 동일한 항원이 다시 침입한다면 2차 면역 반응이 나타나더라. 요 놈은 해당 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요번에는 기억세포가 남아있어. 그래서 이 기억세포가 뭐로 분화할 거냐면 형질세포로 분화한답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이 즉각 이루어진답니다. 그럼 바로 이루어지고, 항체 농도가 아까 나왔네. 항체 농도 아까 나왔었지. 1차 면역에 비해 100배 이상 높아진대. 그럼 언제? 2차 때 100배 이상 높아지네. 그러면 2차 면역 기간에는 100배 이상 높아진다는 거 다시 체크. 이 때문에 2차 면역에는 질병이 잘 걸리지 않는데, 그러면 질병 잘 걸리지 않는 건 100배니까. 다음, 면역 획득 방법에는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수동 면역이 뭐냐?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만들어진 특정 림프구나 특정 항체를 투여한대요. 그러면 이제 보기 박스에 있었던 요거는 바로 뭐겠어요? 수동 면역이네. 그죠? 왜냐면 여기에서 추출해서 왔으니까 얘가 수동 면역이라는 얘기였네. 요놈은 다시 본문으로 가서, 다음 수동 면역의 큰 형태는 뭐 여기 얘기했고요. 그 외에 여기 좀 볼게요.
독성 T 림프구나 기억세포 혈청을 추출한답니다. 이거 나와서 많이 봤다? 제시문에 있던 거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수동 면역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혈청에는 항체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거에서 많이 봤다. 그래서 많이 봤다. 혈청에는 항체가 포함되어 있대. 단 이런 거 주의해야겠지. 이렇게 주사된 것들은 스스로 생성한 것이 아니어서 그러면 이것도 기술인데 A가 아니라 B라고 그랬지. 그래서 주 포인트는 어디다? B에다 들어가겠죠. B가 주 포인트. 증식되지 못하니까 증식 못해서 점차 소실되더라. 자, 이 상태에서 문제풀로 한번 가볼게. 자, 여기 문제 푼 상태네. 그럼 아까 다시 문제로 와서 1, 2, 3에게 독성, 기억, 혈청 3개를 넣었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해볼게. 생쥐 1. 가시점이 뭐냐면 1차 면역. 그 다음 나시점이 2차 면역. 2차 면역. 그러면 자, 여기 정보가 나왔네. 얘가 뭐라고 했냐면 자, 조금 높아졌다가 서서히 낮아진대요. 그러면 조금 높아지려면 어떡하냐면 아까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 아까 저거 혈청이라는 거에서는요. 이거 보니까 독이야. 자, 혈청은 뭐가 있냐면 항원이 있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냐면 항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 조금 높아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야. 그렇다면 생쥐 1에는 바로 뭐냐면 얘가 혈청을 주사한 겁니다. 그 다음 가위의 낮은 상태로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상태로 유지하다가 나 시점 2차 시점으로 큰 폭으로 높아졌답니다.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건 어떤 거냐면 기억세포가 활동을 해서 혈청세포, 기억세포가 이제 기억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혈청세포 여기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다. 2차 면역이 있는데 기억세포가 혈청 속에 남아있다 형질세포로 분화했고 즉각 이뤄서 100배 이상 높아진다고 그랬네. 그러면 갑자기 훅 커지는 거는 뭐냐면 난리 났다 카톡. 여기가 지금 뭐였냐면 기억세포를 줬다는 거네. 얘가 기억세포를 줬다라는 거네. 그럼 3개를 냈다고 했으니까 독성 T 림프구 기억세포 혈청이라고 했으니까 혈청 기억세포 찾았으니까 이놈은 당연히 독성 T 림프구이겠지. 얘는 독성 T 림프구입니다. 림프구야. 자, 볼게요. 자, 가시 후에 아주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며칠 후의 시점부터 조금 높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아까 좀 찾았으니까 독성 T 림프구는요 직접 공격하는 거라고 그랬죠. 항체를 형성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요놈은 세포성 면역에 있죠. 직접 공격하는 세포성 면역입니다. 그러면 요거가 얘는 이거 써도 얘는 직접 공격하는 세포성 면역이야. 세포성 면역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가자. 자, 가 시점에서 생쥐 1에 항체가 조금 늘어난 것은 가 시점은 요거지. 그러니까 혈청이 들어가니까 항체 농도가 들어가지. 혈청에는 항체가 있다며. 그러니까 혈청에 있는 항체가 반응을 하니까겠지. 1차 면역 반응이 아니라. 그 다음 가에 의해 생쥐 2는 능동이 아니라 얘는 수동 면역에 해당되는 거지. 다른 거에서 개체해서 가져왔으니까. 다음 나 시점에서 2차죠. 생쥐 1에게는 체액성 면역이 나타났고요. 생쥐 2와 생쥐 3에선 세포성 면역에 해당되는 건 생쥐 3만 되지. 독성 T 림프구에만 되잖아. 요거는 독성 T 림프구만 돼야 되니까 생쥐 3에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 되네. 나 시점 직후부터 생쥐 2에는 형질세포가 등장하고 기억세포가 작용해서 형질세포가 나와서 갑자기 뭘 늘려줄 거냐면 항체를 막 늘릴 거야. 생쥐 3에서는 감염된 세포에 대한 공격. 왜냐면 얘는 직접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 대한 공격이 나타난다. 생쥐 3은 독성 T 림프구가 있으니까 요것을 직접 공격하겠죠. 그러면 요게 정답이네. 그 다음 나 이후에 2차 면역이 끝난 상태네. 생쥐 1과 생쥐 3은 병원체에 의한 면역 기억 상태를 생성하고 있는 거죠. 2차 면역이 됐으니까 2차 면역 자체는 생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주사할 필요 없다. 그러니 이놈의 정답은 3번. 다시 하면
윗글 바탕으로 하는 건 보기 박스에서 정보를 찾으는데 찾아야 할 정보들을 먼저 체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 뽑아서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